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요리한 남자 경리남 프루덴셜의 김수원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뒤에 배경이 좀 하얀색 문이 보이는데 이것도 재미네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식물은 다육이는 웅동자예요. 웅동자가 뭐냐면은 이 곰 발바닥처럼 생겼어요, 이파리가. 그리고 끝이 이제 빨갛게 발톱이 변하거든요. 여기 크로즈업을 해서 보면은 여기 발톱이 빨개지죠. 이게 나중에 되면은 전체적으로도 빨개져서 되게 예뻐지는 그런 다육입니다. 뭐 요 다육이는 가격은 되게 싸요. 이거 1,000원짜리거든요. 그럼 밑에 있는 그 화분도 1,000원이고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예쁘게 잘 심어줘도 그 이상의 가치가 보이는 그런 다육인데요. 뭐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가치를 얘기하는,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호황기와 불황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자산을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좋은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그 뱅글뱅글 도는 원의 기준은 사실은 금리거든요. 금리. 그래서 A 지점에서의 금리가 정점을 이루었고 D 지점에서 금리가 뭐 최저점을 이루었을 때 이럴 때 부동산과 채권과 주식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금리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어서 이렇게 오늘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금리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금리란 돈의 시간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시간이고 가치고 이런 얘기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거는 가치는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돈이 1억이 있다고 하면은 그 1억의 가치가 어떻게 있고. 그런데 그냥 그 1억의 가치뿐만 아니라 시간이란 것도 포함돼서 생각을 해야지 금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부동산과 비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현금 1억이 있어요.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1억짜리 집이 있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주거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현금의 유용성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가치가 똑같은 1억 현금 1억과 1억짜리 부동산을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은 뭘 선택할지는 뭐 똑같은 가치니까요. 그 뭐 기준이 없게 되지만 요것을 붙이게 되면 변합니다. 바로 여기 안 보이네요. 1년 20% 이자를 주는 현금과 현재 그 부동산 시세를 생각하는 부동산과 이렇게 낸다고 하면은 당연히 1년에 20% 이자를 받는 현금을 선택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부동산이 1년 뒤에 20% 오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20%를 이렇게 받는다고 하는 현금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1년 20%라는 돈의 가치가 1년 동안 20% 상승하는 이런 금리라는 가치를 뜻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만약에 1년 1%를 준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요즘에 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1% 이상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지까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봤을 때 1% 오르는 것은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간 대비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금리는 돈의 기간 대비 가치를 얘기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13년도서부터 지난 3월 달까지 해서 금리 추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연 2.5%의 기준금리를 갖고 있다가 현재는 0.75까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2013년도보다 2020년 7년 지난 뒤에 많이 하락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은, 음, 그쵸.
돈의 가치가 이렇게 정점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 C 지점 보시면 아시죠? 부동산 투자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서부터 2020년 내려오는 사이에 최적의 부동산 적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우리나라 강남 부동산 최저 시기는 2014년도서부터 2015년도 사이가 바닥을 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의 저 C 지점은 2014년도 이렇게 지났을 확률도 있는 거고요. 부동산만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예금과 채권과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시기를 잡는 좋은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쵸? 이렇게 2.5에서 0.75까지 낮아진 게 기준금리라고 했는데 한국은행.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흔히 하는 대출금리도 있고 또 예금금리도 있고 또 뭐 채권금리도 있고 여러 가지 금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금리의 종류에 따른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준금리, 대출금리, 예금금리, 채권금리 등 여러 가지 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금리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